안녕하세요. 전 세계 범죄 사건을 다루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25년 3월 11일 이른 아침, 일본 스트리밍 사이트 후아치에서 라이브가 시작됐다는 알람이 울립니다. 유명 스트리머 22살 모가미 아이의 방송이었는데요. 그녀는 이 플랫폼에서 고정 팬층을 확보하고 활발하게 방송하던 유망주입니다. 주로 일상 소통이나 야외 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청자들과 친근하게 대화하는 걸로 인기를 끌었죠. 게다가 외모를 보면 큰 눈에 굉장히 귀여운 이미지라서 일본 남성들이 아주 선호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날 모가미는 평소보다 좀 특별한 컨텐츠를 진행했습니다. 신주쿠 거리에 나가서 스마트폰을 들고 즉석에서 주사위를 던진 후에 그 숫자만큼 열차역을 이동하는 거예요. 약간 현실판 부루마블이라고 할까요? 시청자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죠. 중간중간 후원도 받고 리액션도 하면서 소통을 하는데요. 평소보다 더 흥미진진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던 그때. 오전 9시 50분입니다. 다카다노바바역에 도착한 모가미는 계속 라이브를 이어가며 한적한 골목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댓글을 보면서 대화를 하던 그때 갑자기 화면이 바닥으로 떨어져요. 동시에 비명소리가 들렸죠? 살려줘! 시청자들은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합니다. 그런데 이 모가미의 절규가 무려 1분간 계속 이어져요. 심상치 않음을 느낀 시청자들은 서로 빨리 경찰에 신고하자면서 분위기가 난리가 나는데요. 이걸 접수한 경찰이 즉각 출동을 하려 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가미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모르잖아요. 그저 다카다노바바역 근처 골목길이다, 이 정보만 가지고 수색을 해야 했죠. 한편 100여 명에 불과하던 시청자가 돌발 상황이 벌어지고 순식간에 7,000명으로 늘어납니다. 다들 막 큰일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방송을 주시하던 그때 누군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죠. 화면 속에 낯선 남성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42살의 타카노 케니치였습니다. 화면을 보며 그가 담담히 말해요. 네, 죽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흉기로 쓴 칼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었죠. 곧이어 이 핸드폰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가미를 비춰주는데요. 방금 전 라이브에서 봤던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 짧은 시간에 범인이 무려 43차례나 모가미를 칼로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얼굴이 완전히 찢겨졌고요. 목과 가슴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죠. 이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던 수천 명의 시청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끔찍한 살인 현장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그렇게 10분 이상 방송이 이어지는데 타카노가 죄책감이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끝까지 당당해요. 그냥 현장에서 경찰을 기다렸고 잠시 후 경찰이 나타나니까 양손을 들고 범행을 자백합니다. 체포되는 그 소리까지도 전부 송출이 되었고요. 안타깝게도 치명상을 입은 모가미는 즉각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끝내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길 가던 행인을 그냥 이유 없이 찌르는 묻지마 범죄일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와 아주 얽히고 설킨 지독한 악연을 가지고 있었죠. 먼저 피해자 모가미에 대해 알아보자면 본명은 사토 아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모가미는 방송명인 거죠. 그녀의 어린 시절은 불우했어요.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라다가 초등학생이 될 무렵 친모에게 돌아갔다고 하죠. 근데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양육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맨날 흥청망청 술만 마시고 또 여러 남성들과 성관계를 즐깁니다. 그러는 사이 사토는 홀로 집에 남겨져서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다는데,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남자친구에게 상습적인 성학대까지 당하기 시작합니다. 더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사토가 만 15세가 되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알바가 가능한 나이가 됐을 때 엄마가요, 사토를 끌고 술집으로 데려가요. 화류계에 그렇게 발을 들여놓은 거죠. 아니, 어떻게 엄마가 이럽니까?
그래서 사토는 거기서 남자들에게 술과 웃음을 팔았고 번 돈은 고스란히 엄마 지갑으로 들어갔어요. 무려 2년간 그렇게 착취에 가까운 생활이 하던 중 17살이 됐을 때 덜컥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깁니다. 하지만요, 현실은 친정, 시댁, 그 어디서도 사토와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혼자 살 길을 찾아 했던 그녀는 단번에 인터넷 방송 후원을 떠올립니다. 평소에도 좀 귀엽고 순박한 이미지가 있어서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았거든요. 이걸 잘 이용하면 큰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출산을 한 후 그녀는 일본어 뜻으로 최상의 사랑이라는 아이디, 모가미 아이를 만들었고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방송이 생각만큼 쉽나요? 돈벌이가 잘 되지 않았어요. 몇 시간 방송을 해도 하루 밥 한 끼 먹을 정도가 다였죠. 이때쯤 남자친구와도 헤어지면서 홀로 아이를 떠맡게 됩니다. 이젠 정말 더 큰 돈이 필요하잖아요. 결국 사토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시내의 큰 술집으로 가게 돼요. 밤 늦게까지 술접대를 하고 겨우 돈을 좀 벌었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어릴 때 엄마 때문에 억지로 끼어든 일에 또다시 뛰어들게 된 겁니다. 그러는 사이 아이는 점점 엄마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심지어 몇 번은 아이를 데리러 가는 것조차 까먹었을 정도예요.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아동 방임으로 신고를 하게 돼요. 아이는 엄마와 분리되었고 결국 보호시설로 옮겨집니다. 이 일로 사토는 뒤늦게 후회하면서 술에 취해가지고 목 놓아 울고 또 죽겠다면서 난리를 폈어요. 근데 달라지는 건 없죠. 오히려 그러는 사이 단골 손님마저 모두 잃었습니다. 라이브 방송도 겨우 하곤 있긴 했는데 점점 수중에 돈이 떨어져 가던 그때. 시간은 2021년 12월쯤이었습니다. 정말 이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모가미의 라이브 방송에 새로운 시청자 타카노가 등장한 겁니다. 잠시 타카노에 대해 알아볼까요? 그의 삶은 사토와 정반대였어요.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안정적인 학창시절을 보냈죠. 성인이 된 후에는 피규어 회사에 들어가서 사이트를 관리했고요. 아침 9시 반부터 한 5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그만큼 월급이 많은 직장은 아닌데 그래도 꾸준히 저축을 해왔고 어느덧 통장에는 약 1,500만 원 정도가 쌓여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유일한 취미가 있었다면 바로 닌텐도 게임입니다. 게임을 좋아하니까 종종 게임 방송을 찾아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트위치, 유튜브 또 후아치까지 다양한 채널을 탐색하게 되는데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보니까 게임 방송만 재밌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반 소통 방송에서도 대화하고 이런 게 매력적이었고요. 그러던 중 호기심에 클릭한 게 바로 모가미의 방송이었습니다. 시청자는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좋았죠. 왜냐면 스트리머랑 더 많이, 더 자주 소통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정들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모가미에게 푹 빠져듭니다. 처음에는 10,000원, 20,000원 후원을 했는데 갈수록 통이 커져요. 한 번은 100만 원까지 쓰기도 하죠. 이 시청자가 별로 없는 방에서 100만 원을 쏘면요. 채팅장 반응도 난리 나고 무엇보다 모가미가 너무 감격하고 고마워하는 리액션을 해줍니다. 여기에 점점 빠져든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모가미는 이런 큰 손이 등장하니까 숨통이 좀 트이면서 더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뭔가 적극적인 액션이 있어야 할 텐데 생각하던 중 2022년 8월 타카노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내게 되죠. 오늘 방송에 와줘서 고마워요. 타카노 씨랑 얘기하면 마음이 너무 편해요.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 전 야마가타시 술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를 보러 와주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이거 자기가 일하는 가게로 그를 유인하고 있는 거죠. 근데 타카노가 살던 도치기현에서 그 술집이 있는 곳까지는 고속철도를 타고도 왕복 3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표값도 18만 원에 달했고요.
부담이 되는 여정이었지만 타카노 입장에서는 방송에서만 보던 그녀를 실제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어 했어요. 바로 표 구매했고 마침내 8월 25일 첫 만남이 성사됩니다. 아니, 너무 로맨틱하게 포장하지 않을게요. 타카노가 술집 손님으로 처음 오게 된 거죠. 당시 주변에 있던 직원들에 따르면 그날의 타카노의 눈빛 그리고 행동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대하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묵묵히 와서 비싼 술을 시켰고요. 또 모가미가 좋아하는 모습에 그저 행복해했어요. 물론 여러분, 타카노가 진지하게 연애를 생각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버릇처럼 나는 모가미와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말하곤 했거든요. 어쨌든 이후로도 이 술집으로 방문이 수시로 이어졌고 그때마다 상당한 매출을 올려줍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난 9월 8일 타카노는 뜻밖의 메시지를 받게 돼요. 저 모가미예요. 알바를 하고 오는 길에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인데 돈을 조금만 빌려줄 수 있을까요? 이 문자에 타카노는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곧장 40만 원 정도를 송금하죠.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일지도 모르니까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갑자기 새벽 시간에 모가미가 또 연락이 왔어요. 너무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20만 원만 빌려달래요. 그로부터 3일 뒤에 술집에서 어쩔 수 없이 샴페인을 강매당했대요. 100만 원이 필요하대요. 또 가져갔죠. 그렇게 막 여러 가지 핑계를 대다 보니까 점점 스토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때 등장한 게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제가요,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조카들을 저한테 버리고 갔어요. 전 돈이 없는데 이 애들 어쩌죠?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언니가 남자친구랑 사라졌어요. 호스트바에 외상했는데 그 돈 나한테 갚으래요. 여러분,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모가미는 언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인 거죠. 가족까지 만들어내서 동정심을 일으킨 거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타카노는 다 돈을 보내줬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제가 오늘요 피를 토했어요. 암인 것 같아요. 병원비 좀 보내줄 수 있을까요? 이젠 하다 암까지 들먹거려요. 그런데 타카노는 이 상황을 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모가미가 남한테는 말 못할 속사정을 나한테는 털어놓는구나. 그러면서 약간 좀 기뻤던 거죠. 나한테 의지하는 그녀의 모습이. 근데 그렇게 한 푼, 두 푼 보내다 보니 갈수록 금액도 커집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통장에 있던 전 재산 1,500만 원이 몽땅 사라진 후였어요. 그제서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정신이 차려요. 타카노의 인생은 이때부터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보니까 월세는 이미 몇 달째 밀려있고 교통비도 없어서 친구에게 빌려야 했어요. 고민하던 타카노는 모가미에게 내가 빌려준 돈을 조금이라도 갚아달라고 사정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그녀가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저는 타카노 씨가 참 좋은데 왜 저한테 이렇게 야박하게 구세요? 어떻게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어요? 나 돈 없어. 내가 어떻게 갚아? 아니, 너무 뻔뻔하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라 딱 1,000만 원만 빌려달래요. 그래서 타카노가 야, 나도 지금 수중에 돈이 없다라고 하자 사채를 써보라고 제안합니다. 이 방법에도 쉽사리 넘어오지 않자 모가미가 이번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요. 타카노 씨, 나는 당신밖에 없는데 이 돈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나는 곧 성매매 업소에 팔려갑니다. 제발 나 좀 구해주세요. 결국 타카노는 사채에 손을 대요. 그리고 그 돈은 고스란히 모가미에게 송금되었죠. 추후에 따져보니까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그러니까 약 6개월에 걸친 시간 동안 모가미가 가져간 돈이 자그마치 2,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모가미는 그 남자의 능력이 딱 여기까지라는 걸 간파하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타카노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했죠. 돈에 대해서는 입을 싹 닦아버렸고요.
여러분, 여기서 잠시 좀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모가미처럼 행동하는 게 단순히 그녀만 저지른 일이냐, 특별한 일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일본에선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 2023년 와타나베라는 여성이 어플에서 만난 3명의 남자들에게 2년에 걸쳐 무려 13억 원을 갈취한 사건입니다. 이때 와타나베가 내가 남자들을 어떻게 꼬시고 돈을 갈취했는지 그 노하우를 PDF 파일로 만들어서 거액에 판매해요. 여성들에게만요. 참 나쁜 의미로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녀의 노하우가 누군가의 사기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로맨스 스캠이 일파만파 퍼지게 된 거죠. 이때 가해 여성들은 본인들을 마법 소녀라고 지칭했어요. 남자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그 행위 자체를 마법을 건다라고 표현했고요. 수법은 뻔해요. 호감 있는 척 접근해서 연애 감정 만들고 또 저 너무 힘들어요. 도와줄게. 이 말 나올 때까지 계속 옆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소액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그 여자한테 가는 돈이 많아지고 끝내 전 재산을 갈취하는 거죠. 정말 이 여자들 너무 찌질한 것 같은데요. 한국에는 이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모가미의 행동은 당시 일본에서 만연하게 퍼져 있던 로맨스 스캠의 전형적인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사건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사건도 비슷한 양상이고요. 어쨌든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모가미는 타카노의 1,000만 원까지 챙긴 후 연락두절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후에는 꽤 사치스러운 삶을 즐기는데요. 남자친구가 생기더니 2023년 7월부터는 그 커플 SNS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진을 게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니까 얘네가 막 월세 300만 원짜리 고급 맨션에 동거를 하고 있었고 비싼 명품을 사서 자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디즈니랜드에서 프로포즈를 받았다면서 막 사람들한테 다 떠벌리고요. 이 계정은 모두에게 공개가 되었는데 분노를 억누르며 이걸 보고 있던 사람이 있겠죠? 네, 바로 타카노예요. 당시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 내 돈은 갚지도 않으면서 부자처럼 사는 걸 올리고 있어. 난 정말 열받아서 정신이 좀 이상해질 것 같아. 아니, 조금이라도 좀 나한테 돌려주면 나도 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혼자서 끙끙 앓던 타카노는 결국 모가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으로 해결하려는 거죠. 재판 결과 또한 당연히 타카노의 승리였어요. 모가미가 빌려간 2,500만 원 전액 상환하고 이자까지 지불해라 라는 판결이 나왔죠. 그런데 정작 모가미가 건넨 건 30만 원이에요. 지금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더니 오히려 남자친구를 통해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소송 과정 내용이 다 알려지면 그 나의 인플루언서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면서 타카노한테 비밀 유지 서약서를 써야 돈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타카노 입장에서는 당장 지금 사채 빚이라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계약서 사인할게 하고 사인했어요. 그럼 돈을 받을 줄 알았죠? 아니요. 모가미는 또다시 타카노의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시간이 지나 이 둘이 다시 마주한 건 온라인에서였습니다. 2024년 2월인데 모가미가 스트리머 활동을 재개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급속도로 인기가 올라갔고요. 그렇게 불과 10개월 만에 후아치에서 최고 등급을 달성했는데 참고로 후아치에는 스트리머 평균 수익을 공개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가미는 어땠냐? 한 달 평균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를 벌었다고 추정이 되죠. 그 결과들을 보면서 타카노도 같이 기뻐했어요. 왜냐면 그 여자가 수입이 늘었다는 건 이제 빌린 돈을 나한테 갚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근데 여전히 모가미는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다가 사건 발생 2주 전 마침 이날 모가미는 타 스트리머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합니다. 이걸 타카노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신의 존재를 좀 알리고 모가미를 압박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방송에 후원을 던집니다. 그가 후원한 금액은 당시의 전 재산 50원이었어요. 그런데 순간
이걸 본 모가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야? 기분 더러워. 아주 노골적인 멸시였죠. 방송 후에는 아예 그의 계정을 차단해버렸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타카노는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커플 SNS에 DM을 보냅니다. 제발 제 돈 좀 돌려주세요. 나 빚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냥 10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좀 갚아주면 안 될까요? 여전히 답장은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인 3월 11일 아침 7시 45분부터 타카노는 칼 한 자루를 품에 숨긴 채 고속열차에 올라탑니다. 가는 내내 모가미의 라이브 방송을 지켜보면서 그녀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했죠. 다카다노 바바역에 도착했고 방송에서 봤던 건물들을 중심으로 위치를 추적합니다. 그러다 아침 9시 50분 드디어 골목에서 모가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타카노는 지금껏 참을 만큼 참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살려둘 수 없었죠. 그는 뒤에서 접근했고 순식간에 칼로 모가미의 얼굴과 몸을 공격합니다. 너무도 분하고 억울한 감정이 폭발하면서 무려 43번이나 무자비하게 찔렀던 거예요. 그는 애초에 도주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돈은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다면 이 모가미를 죽여야만 게임이 끝난다고 여긴 것 같죠. 이렇듯 사건 전후의 전말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되는데요. 이게 보통이라면 가해자 욕하고 살인마라고 비난했을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가 사뭇 다르게 흘러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지독한 스토킹 범죄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모가미가 생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나씩 드러나면서 여론은 흔들렸어요. 범인이 아닌 모가미를 향해 따가운 비난이 쏟아진 겁니다. 약간 그녀는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마법 소녀가 된 거라는 거죠. 언론에서 또 추가적인 내용을 보도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모가미한테 당한 남자가 타카노 한 명이 아니더라고요. 당시 남자친구 역시 이미 거액을 빌려준 상태였고요. 또 동료 스트리머들에게도 수시로 돈을 빌렸습니다. 아니 그럼 모가미는 이 많은 돈을 다 어디에 쓴 걸까요? 그 답은 보이즈바였어요. 보이즈바. 일본에 있는 보이즈바는 남성이 여성 손님을 접객하는 개념인데요. 호스트바보다 좀 더 캐주얼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일본 유흥가에서 쉽게 볼 수 있다고 하죠. 상대적으로 술값이 좀 저렴하고 룸에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바에 앉아서 손님을 만나다 보니 저가형 호스트바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자주 찾아가던 모가미는 사실 큰손 고객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보이가 있으면 거액의 샴페인을 여러 번 주문해줬죠. 그 남자 기살리고 매출 올려주려고요. 그러니까 결국 모가미 또한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이었던 거예요. 정말 삼류가 따로 없죠. 지난 2025년 3월에 발생한 이 사건은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라이브 방송 중에 살해당했고 수천 명의 시청자가 그 순간을 다 지켜봤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충격이었죠. 재판은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근데 법조계 전문가들은 타카노에게 징역 18년에서 20년이 선고될 거라고 예측해요. 여론의 반응이 어떻든 간에 살인을 저지른 건 명백하니까요. 저는 오늘 사건을 다루면서 한국의 오래된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남의 눈에서 눈물을 내면 제 눈에서 피눈물 난다. 이런 생각이 비단 저 혼자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댓글에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2024년 일본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유명한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최근 재판이 진행되면서 자세한 내막이 공개되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사실 사건이 터지고 바로 진행하기보다는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이 어느 정도 공개되고 나서 진행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야 전후 관계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또 오류를 피하고 싶어서인데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4년 5월 8일 새벽 3시 10분.
일본 도쿄 신주쿠의 고급 타워 맨션에서 여성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소리에 잠에서 깬 주민들이 하나 둘씩 뛰쳐나왔죠. 상황을 보니까 25살의 젊은 여성 히라사와 토시노가 중년의 남성에게 붙잡혀 실랑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하는 말이 크게 들려와요. 내 돈 돌려줘! 난 스토커 아니잖아! 계속해서 돈을 내놓으라고 윽박을 지르는 거예요. 이때 붙잡혀 있던 여성 토시노는 가방을 던지면서 막 거세게 반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남자는 양팔로 그녀의 몸을 꽉 붙잡고 옴짝달싹 못하게 결박하고 있었죠. 그 사이 주민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남자도 당황했고요. 그렇게 금세 결박을 풀어줄 듯 보였는데 잠시 후 갑자기 그는 품에서 10cm짜리 과도를 꺼냅니다. 그리고 대처할 틈도 없이 토시노의 얼굴과 목, 가슴까지 18차례 쉬지 않고 공격했습니다. 중간에 칼날이 똑 부러져요. 그런데도 여전히 멈추지 않고 부러진 칼로 연신 공격을 이어갔죠. 게다가 또 다른 칼도 꺼내들더라고요. 아니, 완전히 광기 어린 그런 장면이에요. 주변 사람들도 다 얼어붙었고 섣불리 다가가지도 못해요. 몇몇은 핸드폰 촬영을 했고 또 누군가는 급하게 신고를 했죠. 하지만 그 누구도 나서서 공격을 막을 순 없었는데요. 곧이어 도착한 경찰,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토시노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죠.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약 1시간 뒤 그녀는 과다출혈로 사망합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51세 와쿠이 마나부입니다. 앞서 돈을 요구했던 그 남성이요. 그러니까 이 살인의 동기가 뭔가 어떤 금전적인 부분인가 추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이면에는 여성 토시노에 대한 깊은 원한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마나부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그는 어릴 때부터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자동차 수리를 배웠고요.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시작했죠. 그렇게 하루하루 번 돈으로 꿈에 그리던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구매하게 돼요. 특히나 그는 거금을 주고 산 혼다의 초희귀 스포츠카 아큐라 NSX와 NR 바이크 이 두 대를 굉장히 아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광이 반짝반짝 거릴 정도로 닦아주고 끔찍하게 아꼈죠. 그의 인생의 유일한 낙은 그거 타고 막 드라이브를 나가는 일이었어요. 종종 멋진 곳에 가서 사진 찰칵 찍어서 자랑을 하는 것도 취미였고요. 그러던 2018년 마나부에게 새로운 관심사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K-팝 걸그룹 트와이스였어요. 그는 매일같이 트와이스 영상을 찾아봤고 또 팬클럽에도 가입합니다. 종종 트와이스를 좋아하는 이 팬들끼리 만나서 친목을 다지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모임에서 아름다운 젊은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토시노였어요. 자, 토시노. 그녀는 과거 긴자에 있는 고급 캬바쿠라에서 호스티스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나부를 만났을 당시에는 걸스바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걸스바, 이게 다소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요. 일본 유흥업소 중 한 종류예요. 약간 일반 술집과 캬바쿠라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캬바쿠라는 호스티스가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술도 따르고 뭐 대화도 해주잖아요. 그러는 반면에 걸스바는 마치 이 바텐더가 이렇게 즐비해 있는 것처럼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여성들이 돌아가면서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죠. 그만큼 캬바쿠라보다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 또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걸스바를 운영하고 있던 토시노는 특히나 대화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탁월했어요. 그런 그녀가 이 트와이스 아이돌 팬클럽 모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거죠. 끝나고서는 뭐 화기애애한 술자리가 이어졌고 마나부는 그렇게 능수능란하고 리더십 있는 그녀의 모습에 반하게 됩니다. 그렇게 팬클럽에서 만난 두 사람은 약 3년간 좋은 친구 사이를 유지합니다.
그러면서도 종종 데이트를 즐기긴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토시노가 우리 가게 한번 놀러 와라 라고 권유를 해서 마나부 인생 처음으로 걸스바에 방문하게 되는데 그는 술을 즐기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상관없었죠. 왜냐면 어차피 토시노를 볼 목적이 컸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걸스바에 가면 토시노가 이제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해서 마나부한테 와쿠찡, 와쿠 이렇게 귀여운 애칭을 불러줬대요. 굉장히 살갑게 대해주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이때 마나부, 그러니까 남성의 나이가 이미 40대 후반입니다. 토시노는 젊은 여성이고 두 사람 나이 차이가 26살이나 나요. 그런데 마나부는 그저 행복했죠. 지난 3년간 친구 사이도 됐고 또 가게에도 놀러 가면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고 그러면 이제 남자가 좀 착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2021년 마나부는 이 여자가 자기한테 분명 이성적인 호감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이어져 온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드디어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한 후 프로포즈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토시노가 난색하면서 거절할 거다라고 생각하셨죠? 아니요. 그녀는 되려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당신의 인생을 걸어주면 내가 결혼을 생각해 볼게요. 인생을 걸면 결혼을 승낙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마나부가 어떻게 인생을 걸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만족을 하는 거냐고요. 혼자 고민하던 그는 결국 자기 인생의 전부이자 애지중지 아꼈던 차와 오토바이를 처분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잠시 그의 과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게요. 사실 그는 30대 중반에 한 차례 결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5년 만에 이혼을 했죠. 표면적인 이유는 성격 차이였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그때 이제 차에 너무 미쳐 있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 이혼했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남자가 토시노를 위해서 차를 판다고요? 2021년 11월입니다. 차와 오토바이 다 처분하고 1,600만 엔, 한화로 1억 6천만 원 정도가 마련됐어요. 게다가 결혼 준비에 더 박차를 가하는데요. 부모님 집을 담보로 해서 400만 엔, 그러니까 한 4천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게 된 거예요.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는 마나부 아버지는 너무 걱정되죠.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 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났고요. 또 걔 되게 착하고 성숙해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아버지는 쉽사리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실 아버지는 이 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집에 데려온 적도 없거든요. 근데 아들이 막 혼자 신나서 결혼 준비를 하는 거야. 한편 그렇게 두둑한 현금을 준비한 마나부는 당당히 토시노를 찾아가요. 나는 너를 위해 인생을 다 걸 준비가 돼 있다 라고요. 당시 토시노는요, 마침 7개월 전인 2021년 4월 도쿄 우에노 지역에 걸즈바를 새롭게 오픈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 가게가 장사가 잘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업종을 캬바쿠라로 변경하게 되는데요. 앞서 걸스바는 캬라쿠바보다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캬라쿠바는 아무래도 좀 한번 가게 되면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찾아가게 되는데 토시노가 마나부에게 좀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면 샴페인 타워를 주문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자, 샴페인 타워가 뭐냐? 이건 이렇게 여러 층으로 잔을 쌓아 올린 건데요. 위에서부터 샴페인을 부으면 아래로 축축축 떨어져가지고 다 차게 되잖아요. 애초부터 이 술 자체를 굉장히 비싼 샴페인을 시킵니다. 이게 한화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고요. 그게 즉각적으로 호스티스의 매출과 직결되죠. 그렇게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마나부는 총 3번 900만 엔을 지출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 돈으로 9천만 원에 달하는 돈이에요. 와. 심지어 그중에 남은 현금을 또 토시노에게 그대로 건넸고요. 자, 이제 남은 건 꿈에 그리던 결혼이에요. 하지만 마나부의 희망은 완전히 무너졌죠. 돌연 토시노가 이제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요
라면서 이별을 통보한 거예요. 물론 제 3자 입장으로선 어쩌면 이건 예고된 이별이겠죠. 근데 마나부는요? 마나부는 한순간에 돈과 사랑, 자동차까지 모든 걸 잃었습니다. 배달 일에 사용하던 오토바이까지 팔아서 일을 못해요. 그날 이후 마나부는 우울함과 좌절감에 그냥 집에 틀어박혔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나? 계속 자책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리 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거든. 그러니까 분노는 오직 한 사람, 토시노에게 향했죠. 그래서 최소한 내가 준 돈이라도 돌려받자 라는 심정으로 매일같이 가게에 찾아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러니 토시노도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영업시간을 조정해버려요. 예약 손님이 있을 때만 문을 열어주고 그 외에는 그냥 가게 문 닫고 자기도 집에서조차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마나부가 계획을 바꿉니다. 그녀의 집을 찾아내서 근처를 맴돈 겁니다. 토시노가 종종 집에만 있다 보니까 자기 SNS 라이브 방송을 켜서 소통을 했어요. 근데 물론 이 또한 약간 호객 행위의 일부였죠. 여기서 또 손님을 만나가지고 자기 가게로 오게 하려고요. 근데 이 라이브 방송에서 얼핏 노출된 풍경을 이제 마나부가 끝까지 막 분석을 해가지고 결국 집 주소를 알아내요. 이후에 며칠간 잠복하면서 정확한 아파트 호수까지 알아냈고요. 어느 날 토시노가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집 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집 앞에 모스카토 와인 2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내가 와인을 두고 갔어. 마나부. 그걸 보자마자 토시노가 으악! 두려움과 공포에 질렸습니다. 2021년 12월 참다 못한 토시노는 그때 당시 동거 중이고 또 약혼 중이던 남자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서 신고를 접수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는 이미 다른 남자가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나는 도저히 집에 못 가겠다 하면서 들어가지 않고 인근 비즈니스 호텔에서 며칠을 묵게 돼요. 경찰은 일단 서면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네, 마나부, 당신 이제 접근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그러신 범죄입니다. 네, 마나부는 아니요. 저는요, 제가 준 돈을 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전 스토커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고장을 들고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서 막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또 수사팀에서는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냥 아이고 알겠으니까 스토킹은 하지 마세요. 네. 이 상황에서 마나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라는 일념하에 그 다음 해인 2022년 5월 25일 당당히 캬라쿠바를 찾아가요. 토시노가 운영하는 캬라쿠바요. 그녀를 마주하자마자 저 남자 또 왔어! 막 비명을 질러요. 진절머리 난다면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요. 이번 건으로 인해서 마나부는 스토커법 위반으로 유치장에 갇히게 됩니다. 아무리 그간의 사정을 말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실 그도 그럴 게 돈에 대해서는 토시노가 이미 저 사람이 나한테 낸 돈은 우리 가게 이용료를 선불로 낸 거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마나부는 너무 억울하죠. 나는 사실 결혼을 전제로 그 돈을 준 건데. 이때 경찰은 당신 변호사와 상담을 해라 라고 냉정하게 조언했지만 사실 그 당시에 마나부는 이미 거액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대출도 받았으니까. 그래서 변호사한테 찾아갈 돈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두 사람 사이에 공식적인 차용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증명할 방법도 없었죠. 답답합니다. 마나부는 20일 만에 기소유예로 풀려나긴 했지만 이후 1년간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후로 365일 마나부는 더 이상 그녀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토시노도 서서히 회복해요. 이제 그 남자도 나 잊고 다른 여자한테 빠졌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점점 기억에서 잊혀져 갔죠. 그러다 1년이 딱 지난 2023년 5월입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라는 걸 갱신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토시노는 1년간 얼굴 한번 못 봤으니까 이제는 다 끝났겠지 생각을 해서 그걸 하지 않게 돼요. 갱신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토시노는 이제 계속 뭐 걸스바, 캐라쿠바 운영을 했는데 이게 너무 이제 진절머리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끝내고 자기의 예쁜 외모를 이용해서 뭔가 모델이나 연기자 또는 인플루언서가 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가게 팔고 댄스 학원 다니고 보컬 레슨을 받고 있었어요. 물론 연예계 데뷔가 호락호락하지 않죠. 안타깝게도 백수 생활이 이어졌고 또 호스티스 시절에 워낙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뭐 돈이 모이질 않습니다. 결국 2024년 3월쯤에는 만나고 있던 약혼자도 이별하게 되죠.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게 된 토시노가 이때쯤 선택한 방법이 바로 또다시 SNS 라이브였어요. 어떻게든 인플루언서가 되면 길이 열리리라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이후 그동안 숨죽이면서 살던 마나부가 어느덧 방송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은밀히 그녀를 지켜보기 시작했죠. 무슨 말을 하나? 어떤 표정을 짓나? 처음에는 이 여자가 이제 뭐 직장도 없다, 가게 팔았다, 돈도 없다, 나 약혼자도 없다 하니까 처량한 신세인 것 같아서 동정심이 들었대요. 그래서 옛 정에 그냥 몰래 방송을 보던 어느 날이었어요. 2024년 5월 7일 라이브 방송이었습니다. 토시노가 방송에서 과거 제가 만났던 사람이 있는데요 하고 그 이야기를 털어놓게 돼요. 그 사람이요? 저를 완전히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다니까요? 아니 내가 위자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그때 너무 고통스럽잖아. 그 남자 정말 기분 나쁜 사람이에요. 방송에서 직접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듣고 있는 마나부는 직감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죠. 그리고 그동안 잘 참아오고 있던 분노가 순식간에 터지기 시작합니다. 내 삶을 네가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조롱까지 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이참에 아직 못 받은 돈 그리고 사과까지 받아내야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러면서 2개의 과도를 챙겼죠. 아버지 저 좀 나갔다 올게요. 그 짧은 인사를 남긴 채 그는 신주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토시노가 살고 있는 고급 맨션 근처에 차를 세우고 몇 시간을 기다렸죠. 5월 8일 자정이 약간 넘은 시간입니다. 토시노가 라이브 방송을 켰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는 여러분 안녕 웃고 떠들면서 방송을 즐겼죠. 그리고 3시간쯤 지나고 나서 저 이제 좀 피곤해서 또 편의점에 가서 먹을 것도 좀 사야 되고 이제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방송을 딱 끄게 돼요. 마나부 이걸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가 기회였죠. 잠시 후 집을 나서는 토시노 앞에 마나부가 떡하니 등장합니다. 토시노 너무 깜짝 놀라서 깍 비명 지르고 막 황급히 도망치려 한 거예요. 근데 이때 마나부가 재빨리 머리채를 잡으면서 그의 소나기에 잡히고 말았죠. 토시노가 가방 던지면서 저항했지만 그 남자의 양팔이 몸통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 마나부의 힘이 이때 얼마나 셌냐면요. 나중에 부검 때 보니까 갈비뼈가 다 부러졌더라고요. 당시에 마나부는 내 돈 돌려달라고 소리쳤죠. 근데 막 이때 이웃들이 몰려들어요. 그리고 붙잡혀 있는 토시노는 막 거세게 저항하고요. 그러자 마나부가 순간 패닉에 빠졌어요. 지금 보는 눈도 너무 많잖아. 얘는 막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 순간 품에 있던 칼을 꺼내서 미친 듯이 내려 찍었던 겁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살인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전말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일본 여론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마나부에 대한 동정과 비판이 동시에 일어요. 그가 평소 또 상냥하고 굉장히 신사적이었대요. 그런 평판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아예 범행 자체를 믿지 못하는 듯 했어요. 아버지 또한 살인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애초에 그 토시노가 돈을 돌려줬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느냐 하고 입장을 밝혔고요. 일부는 토시노를 꽃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애초에 트와이스 팬 모임에 간 것부터 뭔가 자신의 손님으로 끌어낼 호구를 잡으러 간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 다소 마나부를 좀 피해자로 보는 시각이 많았어요. 물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중년 남성이라면 20대 초반의 여성과 그렇게 쉽게 결혼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지적입니다. 또한 그저 그냥 얼굴 예쁜 여성이 자기한테 다가오니까 덜컥 상상의 나래에 빠져서 그 사람이 이렇게 나락으로 간 거 아니냐, 살인마가 된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고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토시노가 정확히 돈을 요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저 인생을 걸어주면 결혼할게요 라는 말에 올인, 자기 재산을 다 베팅한 건 마나부였어요. 그녀의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차, 오토바이 다 팔고 대출도 받았죠? 나중에 보니까 토시노가 아무리 그래도 오토바이는 팔지 마라 라고 만류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나부가 희죽희죽 거리면서 나 어차피 나이 많아서 오토바이 일 그만두려고 했어. 고집을 부렸대요. 또한 술집에서 비싼 샴페인 3번이나 터뜨렸잖아요. 그리고 남은 현금 다 줬고요. 이때도 토시노조차 당황을 해서 아니다. 우리 집 매상은 됐으니까 이 돈은 나한테 줄 필요 없다 했지만 마나부는 일방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합니다. 이때 마나부 생각은 내 와이프가 될 사람이니까 하고 그냥 건넨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좀 완벽한 착각이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모든 게 마나부의 과대망상에서 비롯된 스토킹, 살인이었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에 따라 징역 17년을 구형해요. 하지만 마나부 측 변호사는 이건 너무 과하다라면서 징역 11년을 주장했죠. 2025년 7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토시노에게도 여성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았는데요. 왜냐하면 결혼 프로포즈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보여서 많은 돈을 이득을 취했고 또 SNS에 공개적으로 이 남자에 대해 모욕한 건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랬다고 살인을 정당화할 순 없습니다. 결국 마나부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그는 체념한 듯 아무 말도 내뱉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죄책감을 느끼거나 후회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 한 번도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25살 어리고 예쁜 젊은 여성과의 결혼을 꿈꾸던 50대 중년 남성. 그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자 마나부는 광기 어린 집착을 보였습니다. 애초에 그가 품었던 감정이 저는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좀 판단이 돼요. 결국 돈과 사랑, 오해와 집착으로 얽힌 두 사람의 관계는 비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